이지혁은 가슴을 부여잡고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회사 로비의 웅성거림이 물속처럼 먹먹해지더니 날카로운 통증이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한편 지강호의 가게에 불청객 고성이가 찾아왔습니다. 쫓겨나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그녀는 음식 한 그릇을 시켜놓고 바쁘게 일하는 지강호를 불렀습니다. 강호 사장, 장사 잘 되네. 근데 누나는 죽어가더라? 강호가 발끈하자 고성이는 은밀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너네 누나가 죽고 못 사는 그 남자, 이지혁. 살릴 방법이 있는데. 뭐라고요? 고성이가 말했습니다. 박 회장 별장 금고에 내 비밀 장부가 있어. 그거만 가져오면 내가 가진 해외 네트워크로 당장 이식 수술 가능한 병원 연결해 줄 수 있어. 내가 왕년에 병원 재단 이사였던 거 알지?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생각나 강호에게는 그 말이 동화줄처럼 보였습니다. 누나가 사랑하는 남자를 살릴 수 있다는데 2호점 사장 체면이나 위험 따위가 대수겠습니까? 진짜죠? 그 약속 진짜 지키는 거죠? 강호는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나의 눈물을 멈추게 하고 싶어서 착실한 사장님 지강호는 비 오는 밤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명품 코트 대신 낡은 점퍼를 입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한 고성이가 가방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지강호는 오토바이를 몰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애초에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강호가 경찰 단속에 걸릴 위기에 처하자 당황한 그는 빗길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높이다가 그만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맙니다. 헬멧이 깨질 정도의 대형 사고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온 지강호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뇌출혈이 너무 심해 수술조차 불가능한 상황. 의사는 정순이와 지은호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뇌사 상태입니다라는 절망적인 통보를 합니다. 남편을 잃고 식당을 하며 악착같이 키워온 아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다니. 정순이는 응급실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지은호 역시 미우나 고우나 하나뿐인 동생의 참혹한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운명의 장난처럼 잔혹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지혁의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지은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방금 뇌사 판정을 받은 지강호. 환자분의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이 지금 당장 심장이 필요한 이지혁 환자분과 기적처럼 일치합니다. 지은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동생의 심장을 꺼내야 한다니요. 이것은 신이 내린 형벌일까요? 아니면 구원일까요? 지은호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지혁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함과 동생을 온전하게 보내주고 싶은 누나로서의 마음이 충돌하며 그녀의 내면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순이는 펄쩍 뛰었습니다. 내 아들 죽여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 살리겠다는 거냐?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어머니의 반대는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이지혁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의 바이탈 사이는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생전 지강호가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나, 나도 언젠가 사람 구실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 맨날 사고만 치는 놈 말고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말이야. 비록 술김의 한 말이었지만 지은호는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동생의 마지막이 사고뭉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영웅으로 기억되게 하겠다고 말이죠. 지은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정순이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강호, 이미 뇌사야. 다시는 못 깨어나. 하지만 강호 심장은 아직 뛰고 있어. 이대로 보내면 강호는 그냥 사라지지만 기증하면 강호 심장은 계속 뛰는 거야. 강호가 지혁 선배 몸에서 계속 사는 거야. 엄마, 제발. 눈물 젖은 딸의 호소에
그리고 식어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정순이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장기 기증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수술은 비밀리에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가족들에게는 기증자가 누구인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그저 교통사고로 뇌사한 젊은 남성이라고만 알려졌지요. 수술실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옆 수술방에서는 지강호의 적출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지은호는 수술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떠나는 동생에 대한 미안함과 살아날 이 지역에 대한 안도감이 뒤섞인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성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고 현장을 조사하던 중 지강호의 오토바이 잔해에서 고성이가 운영하는 갤러리의 로고가 찍힌 가방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찢어진 장부 한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박성재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새어머니, 설마 이 사고에 당신이 연루된 건가? 박성재는 직감적으로 이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눈치챘고 지강호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배후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몇 시간의 대수술 끝에 이 지역의 수술은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젊고 건강했던 지강호의 심장은 이 지역의 가슴 속에서 힘차게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 지역의 혈색이 돌아오자 이상철, 김다정, 그리고 여동생 이수빈은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뒤편 병원 장례식장에는 지강호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지은호는 상복을 입고 텅 빈 눈으로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일주일 뒤 이 지역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고 시야 속에서 걱정스럽게 자신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이 지역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커피라면 질색하고 차만 마시던 그가 눈을 뜨자마자 달달한 믹스커피가 마시고 싶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믹스커피는 생전 지강호가 가장 좋아하던 것이었죠. 또한 병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힙합 음악에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리듬을 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지역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는 클래식 애호가였으니까요. 이것은 셀룰러 메모리 장기 기증자의 성격이나 습관이 수혜자에게 전이되는 현상이었을까요? 이 지역은 자신의 변화가 당혹스러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지은호를 대하는 그의 감정이었습니다. 퇴원 후 이 지역은 자신을 간호하러 온 지은호를 마주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후배로서 깎듯이 하지만 선을 그으며 대했을 그였지만 지은호를 보자마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의 감정을 넘어선 마치 피를 나눈 가족을 볼 때 느끼는 애틋함과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미안함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은호야. 자신도 모르게 지은호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은 이지혁. 그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지혁 본인조차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은호는 멈칫했습니다. 이지혁의 눈빛에서 죽은 동생 지강호가 누나를 바라보던 그 장난스럽지만 따뜻했던 눈빛을 겹쳐보았기 때문입니다. 지은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선배, 그 심장, 강호거잖아. 강호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거야? 한편 박성재는 사고 조사를 통해 지강호가 사고 직전 통화한 마지막 사람이 고성이의 비서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분노한 박성재는 고성이를 찾아가 으름장을 놓습니다. 어머니, 아니 고성이 여사님. 강호 씨 사고 단순 사고 아니죠? 당신 욕심 채우려고 그 어린애 이용하다가 죽게 만든 거잖아. 고성이는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증거 있니?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한들 그 덕분에 내 친구 이지혁이 살았잖니.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뻔뻔한 고성이의 태도에 박성재는 치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추악한 진실을 밝히고 지은호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주겠다고요. 하지만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이지혁이 갖게 될 죄책감을 생각하니 박성재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지혁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냉철한 이지혁이 아니었습니다. 회의 도중에도 문득문득 지은호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고 그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면 가슴이 물리적으로 아파왔습니다. 그는 이것이 수술 후유증인지 아니면 뒤늦게 깨달은 사랑인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지혁은 우연히 자신의 수술 기록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증자를 알 수 없지만 병원 전산 오류로 인해 기증자의 이름이 잠시 화면에 떴던 것이죠. 기증자 지강호 24세, 남. 순간 이지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강호라면 지은호의 동생? 그 사고 뭉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마시고 싶던 믹스커피, 힙합 음악, 그리고 지은호를 볼 때마다 느껴지던 그 사무치는 애틋함의 정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 숨쉬는 대가가 사랑하는 여자의 동생의 목숨이었다니. 그리고 지은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살리기 위해 동생의 심장을 내어주었다는 사실에 이지혁은 엄청난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지혁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지은호의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일하고 있던 지은호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배, 몸도 아직 다 안 나았는데 여긴 왜?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뚜벅뚜벅 걸어가 지은호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가슴, 아니 지강호의 심장이 지은호에게 닿자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호야.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이지혁의 오열에 지은호 역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등 뒤로 손을 둘렀습니다. 두 사람의 비극적이지만 운명적인 포옹. 그리고 그 모습을 카페 창밖에서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는 박성재. 그리고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비웃듯 지켜보는 고성희의 서늘한 미소까지. 이지혁의 가슴속에서 뛰는 심장은 과연 사랑의 큐피드일까요? 아니면 비극의 씨앗일까요? 죽은 지강호의 심장을 품은 이지혁과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며 동생을 떠올려야 하는 지은호. 그리고 지강호의 죽음에 얽힌 고성희의 추악한 비밀을 파헤치려는 박성재. 구독자 300만 명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의 이슈. 유튜버 이슈 사냥꾼의 스튜디오. 붉은 온 에어에서 불이 들어오는 긴장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화려한 명품 옷과 보석을 모두 벗어 던지고 수수한 흰 셔츠에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로 카메라 앞에 앉은 고성희. 그녀는 마치 세상 모든 풍파를 다 겪은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처연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저의 가난했던 과거를 약점 잡아 저를 우아한 사모님이라는 인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집안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비리를 알게 되자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았습니다. 이 방송은 시작되자마자 동시 접속자 수 50만 명을 돌파하며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고성희는 치밀했습니다. 자신이 과거를 속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박진석 회장의 강압 때문이었다고 거짓 눈물을 흘렸고, 갤러리 횡령 사건 역시 박진석 회장이 시킨 비자금 조성이었다고 폭로해버린 것입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박진석 회장과 H그룹을 비난하는 글로 도배되었고 고성희를 응원하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같은 시각 H그룹 회장실. 박진석 회장은 혈압이 올라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저런 천벌을 받을. 내가 지 빚 갚아주고 딸 박영라 유학 보내주고 다 해줬는데 나를 비리 기업가로 만들어? 비서실장과 임원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사이 본부장 박성재가 차가운 얼굴로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박성재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고 화면 속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흥분하지 마세요. 저 여자가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실수를 하는 거요. 박성재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저렇게 나오면 그녀가 저지른 지강호 관련 범죄를 폭로하더라도 사람들은 재벌가가 내부 고발자를 입막음하려 한다고 믿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박성재는 이를 갈았습니다. 고성이, 당신이 괴물이 되기로 작정했구나.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인간적인 예우는 없다. 그런데 이 방송이 불러온 파장은 엉뚱한 곳에서 가장 격렬하게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이지혁의 집이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 후 집에서 요양 중이던 이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다정이 깎아준 과일을 먹으려던 찰나 채널에서 고성이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성이 심지어 박 회장은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힘없는 청년들을 이용하고 버렸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위장된 의문의 사고들. 그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 순간 이지혁의 손에서 포크가 땡그랑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 고성이가 눈물을 훔치는 장면을 보는 순간 이지혁의 가슴 속 심장이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듯 쿵 하고 내려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찾아온 감정은 설명할 수 없는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끔찍한 공포와 분노였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헉, 헉, 이지혁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부엌에 있던 김다정과 동생 이수빈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오빠, 왜 그래? 엄마, 오빠 숨 넘어가. 지혁아, 정신 차려. 119 불러라 수빈아. 이지혁은 고통 속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TV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스치듯 어떤 잔상이 지나갔습니다. 비 오는 밤, 검은 세단,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던 고성이의 싸늘한 미소와 반짝이는 에메랄드 반지. 그것은 이지혁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심장의 주인, 죽은 지강호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공포의 잔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지혁은 혼절하기 직전 쥐어짜듯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 여자 한편 카페에서 일하고 있던 지은호 역시 이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뉴스를 보게 된 지은호는 고성이의 입에서 나온 오토바이 사고라는 단어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고성이는 교묘하게도 자신이 지강호를 사주했던 사실을 비틀어 마치 박진석 회장이 지강호를 이용하다가 입막음으로 사고를 낸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저도 그 청년의 죽음을 막지 못해 너무나 죄책감이 듭니다. 라며 거짓 눈물을 흘리는 고성이. 지은호는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거짓말. 우리 강호한테 심부름 시킨 거 당신이잖아. 강호 장례식장에 와보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강호를 팔아? 지은호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무작정 방송국 스튜디오가 있는 상암동으로 향했습니다. 저 악마 같은 여자의 가면을 벗겨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고성이를 지지하는 시위대와 취재진이 뒤엉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방송을 마친 고성이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마치 개선장군처럼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성희 씨, 박진석 회장이 정말 살인을 교사했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플래시 세례 속에서 미소 짓던 고성희의 눈에 인파를 헤치고 달려오는 지은호가 보였습니다. 고성희,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강호한테. 지은호가 소리치며 달려들려 했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고성희는 멈칫하더니 이내 슬픈 표정을 연기하며 지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잘 잡히는 각도에서 지은호의 손을 잡는 척하며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어머, 피해자 누나분이시네?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내 동생 억울함 풀어주고 있는 거 안 보여? 가만히 있어. 돈 좀 챙기고 싶으면. 소름 끼치는 이중성의 지은호가 고성희의 손을 뿌리치며 뺨이라도 때리려는 순간 누군가 지은호를 뒤에서 확 끌어안아 말렸습니다. 안 돼요. 은호 씨, 참아요. 박성재였습니다. 그는 방송을 보고 지은호가 위험한 짓을 할까 봐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H그룹 본부장 박성재, 피해자 유가족을 힘으로 제압이라는 자극적인 자막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습니다. 박성재는 자신이 오해받는 것은 상관없었지만 지은호가 전 국민 앞에서 이용당하는 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성재 씨, 이거 나요. 저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요? 지은호가 울부짖었지만 박성재는 그녀를 억지로 차에 태웠습니다. 알아요. 아니까 제발 진정해요. 지금 저 여자한테 말려들면 은호 씨만 다쳐요. 상황이 정리되고 집으로 돌아온 지은호는 탈진해 쓰러졌습니다. 박성재는 그녀의 곁을 지키며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지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지혁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이지혁이 전화를 건 것입니다. 은호야, 괜찮니? 뉴스 봤어. 지은호는 이지혁의 목소리를 듣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선배, 나 너무 무서워요. 세상이 다 거짓말쟁이들 같아요. 우리 강호, 저렇게 억울하게 이용만 당하다 죽은 거면 나 어떻게 살아요. 수화기 넘어 지은호의 울음소리에 이지혁의 심장이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의 분노가 아닌 가슴이 찢어질 듯한 슬픔과 사랑이었습니다. 지강호가 누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은호야, 내가 갈게. 지금 어디야? 이지혁은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링거 바늘을 뽑아 던진 채 병원을 나섰습니다. 몸이 이끄는 대로, 아니 심장이 이끄는 대로 지은호에게 가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모처의 안전가옥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략은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여론은 그녀의 편이었고 박진석 회장은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성이의 방문이 열리고 딸 박영라가 들어왔습니다. 박영라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뉴스에서 말한 거 다 사실이야? 아빠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고성이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딸을 안으려 했습니다. 영라야, 다 너를 위해서였어.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박영라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아빠가 나쁜 사람인 건 모르겠는데. 엄마는 무서워. 엄마 눈, 지금 너무 무서워. 자신의 전부인 딸마저 자신을 거부하자 고성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딸의 어깨를 꽉 잡고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짓을 했는데. 너 호강시키려고, 너 그 거지 같은 가난 안 겪게 하려고 악마가 된 거야. 한편, 지은호의 집 앞. 박성재가 차 안에서 잠든 사이 이지혁이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창백한 환자복 위에 코트 하나만 걸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온 지은호가 이지혁을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선배, 몸도 안 좋은데 여길 오면 어떡해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본인조차 의식하지 못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누나, 미안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이제 내가 지켜줄게. 저 여자, 내가 기억해. 내가 봤어. 지은호는 몸이 굳었습니다. 누나라니. 그리고 내가 봤어라니. 이지혁은 사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봤다는 걸까요? 이지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입을 가렸습니다. 방금 자신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사고 당일 지강호가 죽어가면서 빗속에서 생각했던 마지막 독백이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저 여자 얼굴 내가 봤어. 그때 어둠 속에서 박성재가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가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본 박성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질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박성재가 두 사람에게 다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 내 말 잘 들어요. 고성이가 방송에서 말한 오토바이 사고 목격자. 그 사람을 내가 찾은 것 같아요. 아니, 정확히는 그 사람이 돈을 요구하며 나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반전의 카드. 고성이가 매수한 줄 알았던 트럭 운전사가 고성이가 빈털터리가 된 것을 알고
배신을 때리고 박성재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큰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고성이가 방송을 했던 유튜브 채널 이슈 사냥꾼의 새로운 예고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내일 밤 9시 고성이 2차 폭로, 박진석 회장이 숨겨온 사라진 심장의 비밀을 밝힙니다. 사라진 심장. 이 단어를 보는 순간 박성재와 지은호, 그리고 이 지역 세 사람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고성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강호의 심장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진석 회장이 실제로는 고성이가 주도했지만 어떤 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급하게 이식을 진행했는지, 이 사실이 폭로된다면 이 지역은 재벌과 특혜로 치기 이식 수혜자가 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고, 지은호는 동생의 심장을 돈 받고 팔아넘긴 누나라는 오명을 쓰게 될 위기였습니다. 박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막아야 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지역은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를 막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고. 제가 갈게요. 이 지역이 차분하지만 섬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디를요? 지은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저 여자 방송, 내가 나가요. 가서 내가 직접 말할게요. 이 심장 주인이 누군지, 이 지역의 폭탄 선언. 과연 그는 자신의 심장이 지은호, 동생의 것임을 세상에 알리고 고성이의 거짓말을 자신의 목숨 사회적 생명을 걸고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성이가 먼저 이들의 비밀을 터뜨려 파멸로 몰고 갈까요? 모두가 박진석 회장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진짜 게임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이슈 사냥꾼 스튜디오입니다. 실시간 접속자 100만 명. 고성이는 승리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비장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박진석 회장이 숨겨온 가장 추악한 비밀, 사라진 심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스튜디오의 육중한 방음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이, 지팡이 짚는 소리가 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입구에 나타난 사람은 휠체어를 탄 노약자가 아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바로 박진석 회장 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쓰러졌다는 소문과 달리 너무나 건재한 모습으로 마치 자신의 안방에 들어오듯 스튜디오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내 얘기를 한다기에 당사자가 직접 와봤네. 계속 떠들어 보시지. 고성이의 눈동자가 지진난 듯 흔들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유튜버 진행자조차 당황하여 얼어붙은 상황. 박진석은 진행자의 마이크를 낚아채더니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제왕의 그것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 아내가. 아니, 저 꽃뱀이 하는 말이 참 재밌더군요. 제가 과거를 숨긴 아내를 학대했다? 천만에요. 박진석은 품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와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성희야, 나는 내가 애 딸린 이혼녀였다는 거, 내가 그 애를 보육원에 버리고 나한테 시집왔다는 거,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스튜디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박진석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널 사랑해서 덮은 거야. 내가 그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안쓰러워서, 내 딸, 영란 낳아준 게 고마워서 그냥 모른 척 속아준 거라고. 그런데 넌 내 그 마음을 이용해? 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심지어 사람까지 해쳐. 박진석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안에서 흘러나온 건 고성이가 전 남편 사망한 사업가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의사 매수를 시도했던 15년 전의 통화 내용, 그리고 최근 지강호의 사고를 보고받으며 깔끔하게 처리된 거 맞지? 라고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박진석은 이 모든 증거를 수집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업가 특유의 치밀함으로 만약을 대비해 아내의 뒤를 캐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고성이가 발악하며 녹음기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박진석은 가볍게 그녀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추하다. 고성이. 내가 내 돈 빼돌려서 영라 이름으로 해외 페이퍼 컴퍼니 만든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내가 널 내쫓은 건 내 과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음해하고 회사에 기생충 짓을 했기 때문이야. 실시간 채팅창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와, 대박. 박 회장이 다 알고 품어준 거였어? 고성이 진짜 악마네. 전 남편도 죽인 거 아냐? 박진석 회장 포스 미쳤다. 저게 진짜 상남자지. 궁지에 몰린 고성이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 나 나쁜 년이다. 근데 너도 깨끗해. 지강호 심장. 그거 내가 돈 주고 치게 해서 이지혁한테 준 거잖아. 그거 밝혀지면 너도 끝이야. 고성이가 심장 이야기를 꺼내려는 순간 박진석이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닥쳐.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스튜디오 스피커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귓가에 낮고 섬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입 더 놀리면 내 딸 영라가 내가 저지른 횡령 공범으로 감옥에 가게 될 거다. 내가 영라 명의로 된 계좌들. 아직은 묶어만 뒀거든. 내가 여기서 멈추면 영라는 봐주마. 하지만 이지혁 얘기 한 글자라도 더 꺼내면 영라 인생은 내 손으로 끝내는 거야. 딸을 볼모로 잡은 박진석의 최후 통첩. 모성애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어 보이던 고성이었지만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자 분신인 박영라가 감옥에 가는 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고성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결국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곧 패배 선언이었습니다. 그때 스튜디오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성재가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고성희 씨,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고성희. 그녀는 산발이 된 머리로 박진석을 올려다보며 도끼를 품고 소리쳤습니다. 박진석, 내가 날 이렇게 만들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박진석은 먼지를 털어내듯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감방에서 콩밥 먹으면서 반성이나 해라. 내 변호사들이 널 아주 오랫동안 그 안에 있게 해줄 거다. 경찰에 끌려 나가는 고성이의 비참한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재벌가 사모님의 화려했던 날들은 그렇게 처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집에서 TV로 지켜보던 박성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저 정도로 무서운 분인 줄은 알았지만 어머니였던 사람을 저렇게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줄은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결말에 박성재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병실로 돌아가지 않고 차 안에서 방송을 보던 이지혁과 지은호 역시 넋이 나갔습니다. 지은호는 몸을 떨었습니다. 저 여자 결국 잡혀갔어. 우리 강호 죽인 거 인정받은 거야?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결정적인 순간에 심장 이야기를 막아준 덕분에 이지혁과 지은호의 비밀은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단순히 선의로 입을 막은 게 아니라 그룹의 이미지를 위해 덮었다는 것을요. 그러나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행되던 고성이가 경찰차에 타기 직전 몰려든 기자들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하아, 다들 속고 있어. 박진석이 영웅 같지? 저 인간이 덮은 진실이 뭔지 알아? 심장. 그 심장이 뛰고 있는 놈이 누군지 찾아봐. H그룹 2대 주주, 그 젊은 본부장 친구 놈 가슴을 열어보라고. 비록 횡설수설처럼 들렸지만 본부장 친구라는 단어는 인터넷 수사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박진석 회장의 저택.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습니다. 박진석은 서재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승리했지만 아내를 감옥에 보내고 딸에게 상처를 준 가장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성재야, 내가 내 어미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재혼했을 때 넌 날 많이 원망했었지. 결국 내 눈이 삐었었던 거다. 미안하다. 처음 듣는 아버지의 사과. 박성재는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서재문이 열리며 이지혁이 들어왔습니다. 박성재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지혁아? 내가 여길 왜? 이지혁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그는 박진석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저를 살려주신 것, 그리고 제 비밀을 덮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지혁이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 심장의 주인이 지은호 씨 동생 지강호라는 사실. 저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죄인처럼 빚진 것처럼 살 수 없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래서 다 까발리겠다고? 내 아내가 감옥 가면서까지 덮어둔 폭탄을 내가 터뜨리겠단 말이냐? 네. 정당하게 죗값 치르고 정당하게 감사하고 정당하게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이 심장 주인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 순간 2층 계단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박영라가 비틀거리며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엄마 고성이가 남기고 간 비밀 금고의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감옥에 가면서 변호사를 통해 딸에게만 몰래 전달한 마지막 유산. 그 금고 안에는 박진석 회장이 이지혁의 수술 순번을 조작하기 위해 병원장에게 압력을 넣었던 녹취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딸에게 말했었죠. 영라야, 아빠가 널 버리면 이걸로 아빠를 협박해. 이게 내 생명줄이야. 박영라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쥐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지혁 오빠,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는 이지환 오빠의 형. 하지만 엄마를 감옥에 보낸 아빠에 대한 원망. 이 복잡한 감정 속에서 박영라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